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 변동성을 갈수록 키우고 있는데요. 과거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보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이다. 그 투자 원칙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단단하게 한번 지켜가 보시죠.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이란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증시가 장 초반에는 상승 전환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지만 장 중반부터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결국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7%, S&P 500 지수도 0.21%, 둘 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만 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도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나오기도 했었죠. 바로 오라클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점인데요. 해당 소식에 오라클의 주가도 8% 급등하면서 증시 투심을 일부 지지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채권 시장 역시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한 때 4%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장 중반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결국 4.15% 중반까지 다시 올라섰고요. 또 간밤에 3년물 국채 입찰도 진행됐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채금리에는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오르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역외 시장 기준으로 1,480원을 돌파하려는 흐름까지 나타났지만 지금은 조금 빠지면서 현재는 다행히 1,474원대에서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 외에도 원자재 시장이 극단적인 변동성을 나타냈죠. 특히 WTI는 장중한 때 15% 급락하면서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반면 금 가격엔 이 종전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보시면 2% 올라선 모습이고 또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7만 달러를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간밤 외신들이 주목했던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 바로 중동 특사 스티프 위트코프가 전한 내용이었는데요. 다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과정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지는 조금 미지수라면서 살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해당 발언 덕분에 시장에서는 종전에 대한 이 기대감이 조금은 커진 모습이고요. 한편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이슈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에너지부가 유조선 호위 작전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WTI가 장중한 때 15%까지 빠졌던 이슈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발표가 나온 이후에 게시글이 돌연 삭제됐고 이어서 백악관조차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점입니다. 결국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WTI 하락폭이 제한되면서 현재는 배럴당 80달러 중반까지 다시 올라선 상태고요. 끝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이슈도 잠시 체크해 보시면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지난달에 크게 반등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모기지 금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6%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택 구매 수요도 일부 되살아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지난달에만 1.7%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활기를 되찾은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도 이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간밤 외신들이 주목했던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외신들이 주목했던 이슈들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만히 크게 급락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었죠.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방금 끝난 미국 뉴욕 증시 섹터별로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을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정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이 파란불을 켜내면서 하락불로 마감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흐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이슈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배터리 공급사 중국 내에 있죠. CATL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발표하면서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강보합권 유지한 채 장세 마쳤습니다. 400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399달러에서 장세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신제품 맥북 네오가 부품 비용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진에 대한 압박 우려는 있지만 돈은 잘 벌 것이다라는 밸런스의 긍정적인 분석 받아내면서 오늘 강보합권으로 증시 마쳤습니다. 0.32달러 상승했다라는 흐름, 0.32% 상승했다라는 흐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 출신의 CEO 무라티가 근무하고 있는 AI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라 루빈 1기가와트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계약 소식이 함께 들려왔고요. 오늘 이로써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 더 크게 받으면서 1%대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퍼플렉시티의 무단 데이터 수집을 막는 법원의 가처분 승소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 상승 탄력을 더 깊게 받아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아마존 등 11개 기업의 회사채가 660억 달러로 정말 큰 규모로 발행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7 가운데 마지막으로 점검해볼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그 안에서도 에이전트 전용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메타는 1%대 1.03% 상승하면서 65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핀비즈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건 유가죠. 유가는 오늘 하루만 해도 정말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함께 움직였던 뉴욕 증시 섹터별로 어떤 흐름 보였는지 깊게 들어가 보시죠. 장 초반에는 신중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유가라는 변동성에 혼조세로 마감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향해서는 월가의 긍정적인 의견이 빗발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소프트웨어들의 기업은 좀 웃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다시 한번 도이치뱅크 측에서 소프트웨어주 AI에 대한 우려감이 정점을 찍은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발언까지 내놨지만 오늘 이렇게 보시듯이 깊게 빨간불을 켜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건 테크주 안에서 오라클이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도 정말 우호적으로 들려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한 소식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섹터별로는 항공주 함께 더 체크를 해보시죠. 번스타인 측에서는 항공주의 이란 전쟁에 대한 역풍이 아직까지 존재하지만 극복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소화하면서 오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장중에는 3%대 낙폭으로 정규장을 마무리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빨간불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소식 한 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국제 유가가 오늘 하루만 해도 정말 깊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에너지 장관의 SNS에 해군이 해협을 지나고 있는 유조선을 호위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가 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하방 압력과 혼조세를 깊게 받아갔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백악관까지 나서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77달러까지 밀렸던 유가 80불 위로 안착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기업 하나 더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이 안에서 에너지 기업, 그 안에서도 태양광이 강했습니다. 솔라이즈 테크놀로지가 사업 안정화와 함께 월가의 우호적인 시선에 힘입어서 오늘 10%대 강세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브리핑도 만나보시죠.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일단 실적이 발표된 이후 시간 외에서는 바로 7%대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도 상승폭을 다소 늘리면서 8%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재무 성과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조정 매출과 함께 EPS 당연히 잘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부분까지 더 잘 나왔느냐 사업 구조를 좀 면밀히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소프트웨어까지 잘 나왔고 하드웨어 땅까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I를 돌리려면 강력한 서버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예상치도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80%가 넘는 상승을 이루어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으로 꼽히겠습니다. 기업단 안에서의 소프트웨어도 강했습니다. 예상치는 5.97불, 하지만 6.12불까지 나와주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을 발표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실적도 참 잘 나왔지만 경영진의 코멘트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번 3분기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기대치를 상회한 매우 뛰어난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15년 만에 처음으로 유기적 매출과 비갭 EPS가 동시에 20% 이상 성장했다라는 코멘트도 내놨는데요. 지금까지 오라클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던 돈줄기도 20%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냈고 여기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 마진만 봐서도 20%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냈다라는 코멘트가 달렸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이던스도 크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본 지출과 매출 전망, 4분기 매출 성장률까지 함께 두 자릿수가 넘는 성장률을 자신했다라는 점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단 안에서는 오라클이 힘을 내주고 실적 발표도 긍정적으로 나온 하루였는데요. 흔들리고 있는 증시 속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민해 보시죠. 네, 오라클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듣고 오셨는데 현재 오라클의 어닝콜도 진행 중인데 어닝콜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폭을 현재는 9%까지 확대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매스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다행히 오라클이 좀 힘을 써주고 있네요. 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잘 가지고 있는데 우선 증시의 전체적인 한 줄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일단 한 주평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의 여전한 신경전이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타코적인 발언을 했고 그렇죠. 사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거에 따라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뭐 유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어떤 한 줄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70달러 초반까지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진 연유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 에너지부 장관의 약간 에너지부 장관이 이렇게 트윗을 올렸다가 그게 또 삭제되는 해프닝이 네. 있었는데 또 결국 백악관이랑 이란 측도 둘 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또 입을 맞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미국에 있는 군함이 조금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유가가 급락했던 경우가 있는데, 근데 뭐 결국에는 그게 다시 85불까지도 지금 올라온 수준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유가는 사실 이란 전쟁으로 이렇게 장기화돼서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게 고착화될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어. 어떤 한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락을 할 수 있게 되면 사실 거의 지금 일단은 100불 이상 올라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정보청에서도 일단은 지금 한 95불을 상한선으로 두고 그렇더라고요. 향후 2개월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에 약간 긴장감이 좀 눈에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국제 유가는 오를 때도 무섭게 오르고 빠질 때도 또 무섭게 빠지죠. 결국 증시 향방과 방향성 자체도 국제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당분간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간밤에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보여주시죠. 자,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호르무즈의 기뢰 매설,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쩐의 전쟁, 여기에 TSMC의 실적 잭팟까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좀 움직임들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간밤에 또 주목을 받았던 이슈가 기뢰 설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박을 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설치가 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경고성 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해당 내용들 좀 정리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이제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기뢰를 설치를 했다라는 이 속보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유가 변동성이 또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 기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유조선이 통과하지 못하게 약간 이 폭뢰라고 하죠. 이제 그렇죠. 폭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인 어떤 네. 이제 타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지금 20개의 이제 기뢰를 이제 설치하는 이 유조선도 이란의 군함이 좀 파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지금 굉장히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큰 어떤 긴장감들이 그렇죠.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실 위트코프 특사라고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협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중동 특사분도 얘기가 한다는 게 사실 이란 쪽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할 여지는 있다. 근데 다만 이란이 어떤 이 협상에 대한 이 분위기를 지금 내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정도 이제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해 두고 있다라는 건 확인되고 있지만 뭔가 이란의 확실한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죠. 이제 확실한 어떤 모습들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주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 지금 백악관에 있는 캐롤라인 레빗 이 대변인도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이제 결국 군사적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되면 조기 종전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만큼 어느 정도 이란의 종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기뢰 설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었죠. 뭐 기뢰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설치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냥 파괴해버리면 된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다시 한번 취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쩐의 전쟁. 간밤에 아마존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이 또다시 이제 채권 발행을 하면서 AI의 진심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와 함께 오라클의 실적도 또 주목을 받은 상태거든요. 우선 아마존 쪽 상황 먼저 체크해 볼까요? 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 대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거의 74조 원 정도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여기에 무려 188조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요새 나오는 이 사무대출 관련해서 굉장히 AI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있었죠. 사실 아마존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도 여전히 돈이 모인다라는 거는 예. 그만큼 좀 어떤 정도 긍정적인 뉴스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금리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AI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확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 시장 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사모대출 쪽에 좀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아마존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재워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라클 얘기를 저희가 해보려고 지금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네. 있는데 다행입니다. 사실 오라클마저 실적이 안 나왔으면 이게 시장의 불안감도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때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기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라클 까놓고 보니까 지금 매출도 잘 나왔고 EPS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좀 좋게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오라클의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사실 오라클이 거의 이 AI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예, 트리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EPS조차도 예상이 1.7불 정도라고 예상이 됐는데 지금 1.79불 정도 굉장히 네. 잘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이제 49억 달러 예. 정도 나왔다라는 점들이 조금 이제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이던스 쪽은 어떻죠? 가이던스 쪽도 사실 매출이 670억 불 정도로 지금 연간 전망을 내놓고 있고 설비 투자도 500억 불로 기준과 유지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오라클의 인원들을 지금 뭐 1000명 정도 감원한다는 소식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그 감원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게 돈이 없어서 감원하는 거 아니냐 AI 투자에. 예.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그래서 주가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선에서 AI에 대한 조금이라도 이제 불안감보다는 좀 훈풍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의 실적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왔고 여기에 또 가이던스까지 좋게 제시해주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9% 뛰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닝콜에서 또 CEO의 발언, 중요한 발언들 나오면 관련 소식들도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라클뿐만 아니라 TSMC도 역대급 실적을 또 발표했다라고 하죠. 뭐 TSMC 이 잭팟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TSMC가 이게 매 월당 이 매출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어떤 이게 반도체의 풍량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결국 바로미터라고 보이고 있는데 TSMC가 이제 1, 2월 누적 매출이 거의 이제 7,189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대만 달러로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0% 증가가 됐습니다. 상당하네요. 예, 사실 이렇게 매출이 계속 전년 대비해서 30% 증가된다는 건 작년에도 이런 소식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결국 이 말은 AI에 대한 투자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그렇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분기는 전통적으로 조금 이 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계절적으로 비수기적인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같은 경우도 또 영업일수도 짧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이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뭐 AMD 이 AI에 네. 대한 가속기의 주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첨단 패키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연결된 뭐 파운드리 업체들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실적을 내놓을 때마다 정말 역대급 실적을 내놓고 있지 않나. 이 매출이 계속해서 상향되는 부분들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특징적인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로빈후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로빈후드는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로빈후드가 굉장히 이제 작년 7월 정도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네. 거의 150불까지 갔었죠. 근데 그렇죠. 지금 한 75불 정도 선에서 위치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로빈후드를 이제 지금부터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예, 좋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네. 같은 경우도 거의 7만 불 선을 다시 또 올라온 부분들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점을 다지고 올라왔을 때 과연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로빈후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로빈후드는 뭐 크립토뿐만 아니라 최근에 RVI라고 해서 로빈후드 네. 벤처 인덱스 펀드도 같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결국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비상장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펀드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내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게 고무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 토큰화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로빈후드가 앞서 나가는 모습들은 있습니다. 거기에뿐만 아니라 지금 뭐 베팅 영역, 지금 예측 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이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부분들을 지금 아. 로빈후드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활용 가능한 사업 모델이 참 많네요, 이제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뭐 JP 모건이나 이런 기존 레거시 금융에 대해서도 비교해 봤을 때도 새로운 뭔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로빈후드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빈후드가 급등한 이후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앞으로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투자 조언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시에나 준비해 주셨는데 시에나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요새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광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죠. 예, 사실 어제 뭐 코스피도 보게 되면 거의 광통신 부분만 그렇죠. 계속 올라갔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결국 엔비디아 발의 이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아무래도 GTC가 열리게 되다 보니까 이 베라루빈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지금 CPO라고 해서 이 광학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젠슨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광학 통신에서 이 광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시에나는 결국 이 광통신 고속도로를 까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만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14.3억 달러,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도 33% 증가가 네.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AI 인프라가 지금 계속 개선됨에 따라서 이 광통신 분야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정부의 지금 AI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한정된 공간에서 더 많은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광통신 분야, 그리고 특히 전력을 굉장히 효율화시키는 이 시에나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같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리레이팅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사이익을 누릴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빅테크에 대한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전력을 어떻게 효율화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네. 계속적으로 이런 광통신 기업의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기업으로는 로빈후드 그리고 시에나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